수학상 페이지 111,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우는 단어는요, 중학교 거 복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그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하필 걔가 1차식이다. ax 플러스 b꼴 이다. 그럼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을 합쳐서 다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중에서 이 a의 역할은 무엇인가? a의 역할은 기울기죠. 그죠? 그럼 이 b의 역할은 무엇인가? b의 역할은 y절편이다. 이걸 알 수 있죠. a가 양수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위로 쭉. 그죠? a가 음수면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아래로 쭉 이렇게. 그죠?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고 a가 0이면 x축에 평행합니다. 이거. a가 0 쭉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거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다. 그리고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1x보다는 2x 함수가 더 기울기가 가파른 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b값 봅시다. 이 b값은 y절편을 결정합니다. 그죠?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요 위에 y절편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b가 0이다 그러면 y절편이 원점을 지나는 거고요. b가 음수면 y절편이 이렇게 아래쪽을 지나게 됩니다. 294번 볼게요.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래요. 그러면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b가 양수래요. 그럼 위쪽에 찍히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뭔가의 1차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그럼 몇 사분면을 안 지납니까? 여기가 1사분면, 여기 2, 여기 3, 여기 4.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3사분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6번. 이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요. 그럼 여기가 X축이니까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 여기가 45도다 이런 뜻이네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일 때 AB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Y는 A-1 X 플러스 B-2 이겠죠. Y절편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b가 1이면 되겠죠. b값 우리가 구했고 a값 구하면 되는데요. 기울기는 어떤 값하고 관련이 있냐면 탄젠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탄젠트 기억납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 45도가 기울기예요. 왜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기울기잖아요. 그런데 x분의 y가 탄젠트 값이지 않습니까? 그죠? 탄젠트 45도가 얼마예요? 탄젠트 45도는 1. 그죠?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A는 2면 되겠습니다. 자, 298번 볼게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데요. 0에서 1 사이에. 그런데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이면서 항상 0부터 1까지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요. 얘가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인데도 다 x축 위에 있어서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서 모두 다 양수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f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양수가 나오고 x 대신에 1을 대입해도 언제든지 양수가 나오면 되겠구나. 그럼 0을 대입해 볼까요? fx에다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0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다. 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보다 이렇다. m이 3보다 작다. 이런 범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다. 그러면 m이 m 플러스 3이 양수니까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러면 공통인 범위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 플러스 3보다는 왼쪽,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요.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00번. 얘가 양값, 음값을 모두 갖는데요. 그러면 양 끝에서 하나는 밑에 하나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x가 0일 때 y값이 음수고 x가 3일 때 y값이 양수이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함수라서 x가 0일 때 y값이 양수거나 x가 3일 때 y값이 음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근이 양수고 한근이 음수일 때 판단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두 개를 곱해 봤을 때, 그죠? 두 근을 곱해 봤을 때 음수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한 거, 어떤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음수니까요.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그 값이 음수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F0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x 대신에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 다음에 F3이 이렇게 됩니다. F3은요. 3m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죠? 즉 m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m 플러스 4. 얘가 음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4 이 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m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이값을 찾고 싶은데 얘는 사이값을 찾을 수 없는 문제네. 잠깐 다시 확인할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m 앞에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계산을 할게요. 마이너스로 빼고 2m 마이너스 4 그리고 m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양변을 음수로 나눕니다. 그럼 얘 플러스 되고 여기 부호가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자리 값이겠어요. m하고 2분의 1 m하고 마이너스 4 작은 거보단 더 작고 큰 거보단 더 큽니다. 그죠? 왜 2분의 1이에요? 오늘 왜 이래? 2분의 1 아니죠? 2죠? 왜 2분의 1이에요? 2는 4인데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답이겠네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m이 2보다 크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요거 왜 2분의 1로 풀었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복습입니다. 모든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는요.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은 뭘로 구하느냐면요. 완전제곱꼴로 나타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그래프는 평행 이동하지 않은 거 y는 ax제곱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을 때 a가 양수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1차 함수처럼 만약에 1x제곱이었는데 2x제곱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폭이 더 줄어듭니다. y축에 더 가까워요. 3x제곱 되면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x제곱은 이렇게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다는 얘기는 y축에 점점 다가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a 그냥 a가 아니라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요. 이렇게 a 완전제곱 플러스 n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을 딱 보자마자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을 알 수 있는 거 그거를 표준형 그래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겠죠. 그래서 원래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0,0이었다면 얘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m,n이에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뭐냐? 여기는 축의 방정식 x는 0이에요. x는 0이 뭐예요? y축이잖아요. 이 y축을 중심으로 그지? 양쪽이 대칭하다는 얘기인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했으니까 요게 대칭축일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 x는 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꼭지점 알 수 있고 평행 이동 알 수 있고 추계 방정식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이용해서도 꼭지점 구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요. 이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2a분의 b 뭐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떨거지 숫자를 가지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했다. 그리고 추계 방정식이 뭐다, y절편이 뭐다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체크해야 되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다 알 수 있어요. 꼭지점하고 추계 방정식. 예,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y절편. 뭐가 y절편이에요? 여기 있는 상수항. 얘가 y절편이에요. y축이 어디서 만났는지는 이 y절편 일반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어차피 표준형으로 고칠 거긴 고칠 건데 그 c의 값이 y절편이다. y축 어딘가에서 만나는 점이다. 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일반형의 그래프를 보면 A, B, C의 부호를 알 수 있습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의 부호를 가지고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같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요쪽에 있을 겁니다. 축의 방정식이 2, 4분면 쪽에 2, 4분면, 3, 4분면 쪽에 즉 Y축의 왼쪽에 있을 겁니다. 같다면 왼쪽. 그죠? 다르다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면 양수 음수 상관없이 두 개 부호가 다르다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XY 부호 X랑 A랑 B의 부호가 같다 그럼 같을 때는 이쪽에 추계 방정식이 생기고요. A, B 부호가 다르면 다르다. 같다로 외우시면 됩니다. 같다 순서대로 같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A, B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세요. A가 양수면 B가 음수, B가 양수면 A는 음수 뭐 이런 식으로 같다 다르다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같다 다르다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뭐냐면요. C의 부호가 양수면 Y절편이 양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C의 부호가 음수면 Y절편이 음수란 뜻이에요. 그죠? 저 뭐 왼쪽 오른쪽 뭐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다 다르다 요거하고 Y절편 요것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A가 양수다 음수다는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다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니? 라고 묻는다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해서 꼭지점을 찾고 추계방정을 찾고 뭐 이런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1이에요. 여기 1에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랑 B랑 부호가 다르네요. 그러면 같다. 이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지나면서 다르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그리면 돼요. A랑 B의 부호가 다른 걸 발견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어딥니까? 3, 4분면 지나지 않겠죠. 자, 2번.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냐? 자, 일단 A가 음수인 걸로 봐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겠죠. 그리고 얘도 양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A와 B의 부호가 같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지난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면서 같으니까 이렇게 왼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러면 안 지나는 사분면은 어디입니까? 1, 4분면 안 지나가겠죠. 자, 얘는 꼭지점과 추계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다 다르다 체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지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대로 두시고 x 마이너스 2에 제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갈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럼 다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x축 여기 꼭지점이 1이고 부호 바꾸니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꼭지점의 방정식 1, 마이너스 1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죠. 반드시 여기서 부호 바꿔 나와 얘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02번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x절편 y절편 구하래요. 얘 보자마자 뭐 느꼈습니까? y절편. x절편은 뭐예요? x축에서 어딘가에 만날 텐데 얘는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만나면서 두 개의 x값이 생기겠죠. 그게 x절편이죠. 그럼 는 0을 만들어서 x절편 구해봅시다. 은 0, x-3, x-1, 은 0, x가 3 또는 x가 1이 이게 뭐예요? x절편. 그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꼭지점 이건 뭘 통해서 구한다? 완전 제곱식 통해서 구한다.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얘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고 원래 3 갖다 붙여줍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x-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부호받고 그냥 이렇게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 이렇게 x 꼭지점의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겠죠. 이렇게 실제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풀어볼게요. 얘도 역시 요거 보자마자 y절편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0과 만나는 거 그죠? 이렇게 y축에서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아니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안 만날 거고요.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한데 어디선가 만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 x절편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또는이 아니라 y절편이니까 또는이라는 말 쓰지 않아야 되겠죠. 또는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는은 쓰지 않고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더 맞는 표현법입니다. 얘가 뭐다? x절편. 그 다음에 꼭지점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로 묶고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얘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6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6 플러스 2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304번 풀어볼게요. 얘는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니까 대강 그립시다. C가 2야? C가 뭔데? Y절편 2 여기 좀 지나고 그죠? 얘는 부호가 같은 애요. 그럼 같으면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같으니까 이쪽 같다 다르다 중에 이쪽이 그려지겠죠.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4사분면 지나지 않겠습니다. 굳이 얘를 뭐 꼭지점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만 물어봤는데 뭐하러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축의 방정식 구하고 이렇게 다 구합니까?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것을요. 자 306번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부호를 결정하래요. 위로 볼록하네요. 그럼 위로 볼록하니까 A의 부호는 음수. 그죠? 축의 방정식 이쪽에 있잖아요. 같다 다르다 쪽에 축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야 하죠. 얘는 B는 양수. C는 여기 있네요. X축 위에 있으니까 C도 양수.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어떻게 구합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오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1은 뭐 어딘가에 있겠죠? 1은 뭐 한 여기쯤 있을까요? 1은 뭐 한 여기쯤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요 1일 때는 양수예요. 그죠? 요 1쯤 여기가 1쯤이라고 한다면 양수 이렇게 되겠죠? 1이 여기라도 뭐 1이 여기쯤 된다면 양수 이렇게 되겠죠? 양수예요. 그죠? 다음 그 다음에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X 대신에 2 대입했어요. 그죠? X 대신에 2를 대입해야 2제곱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거기다가 X 대신에 2 대입한 거예요. 그럼 2일 때는 얼마예요? 2일 때는 0이잖아요. 이 값은 0이에요. 그런데 6번에 내가 별표로 쳐놨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숫자가 나옵니까?
얘는 내가 옆에다가 따로 해놨죠.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꾸로잖아요. 얘가 개수가 지금 거꾸로 바뀌었죠. 그러면 2를 대입한 게 아니라 2분의 1을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a. 그리고 x 대신에 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b.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4를 곱합니다. 얘한테. 4를 곱해줍니다. 이쪽에다가 4를 곱해줍니다. 여기 해놨죠? 그죠? 그러면 4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얘네들이 같아지겠죠.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만데? 도대체 2분의 1 대입한 것이 얼만데? 2분의 1 대입한 값이 도대체 얼만데 그 값을 가지고 4를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 2분의 1 대입한 값이 어딥니까? 만약에 요쯤 요쯤 1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기 0이고 1이고 2니까 요쯤 1이 있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은 여기겠네요. 그죠? 2분의 1은 여기니까 2분의 1, x가 2분의 1일 때 여기 x가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1쯤 되고 y 값은 뭡니까? 양수네요. 그죠? 2분의 1을 넣었더니 얘가 양수예요. 그러면 4를 곱해서 요식을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양수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별표 쳐놓은 6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5번의 경우랑 개수가 반대이기 때문에 2를 곱하기 아니라 2분의 1을 한번 x에다가 넣어봐야 되겠다. 2분의 1을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이 식이 아니네. 그럼 2분의 1 넣은 거에다가 4를 곱해야 되겠다. 그래야 원상복귀 이식이 되니까. 그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4를 곱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8번 볼게요.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양수래요. 얘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한번 잘 볼게요. C가 뭐냐면 C가 X의 X제곱의 개수예요. 거꾸로예요. AX제곱이겠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A가 뭐예요? A가 Y절편이죠. Y절편이 음수래요. 그럼 밑에 찍혔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래요. 그 다음에 C랑 B랑 부호가 같은지 봐야 되겠죠. 얘랑 얘. 1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B랑 C랑 부호가 같아요. 그럼 같다에 있겠네요.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같다 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요. 같다 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대강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대강 그래프만 그리라고 했잖아요. 개형만. 그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A다. 요것만 알 수 있습니다. A, B, C 순서가 뒤집어졌는데 의뢰이 그냥 Y는 AX 제곱이겠지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C의 위치, B의 위치, A의 위치도 확인하고 문제를 푸세요. 31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식을 구하래요.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지만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꼭 지점의 좌표 알려줬어요. 그러면 뭘 갖다 접근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준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시작합시다. Y는 A가 뭔지 모르지만 X 꼭 지점의 좌표가 요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알아야지 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A 값 알기 위해서 뭘 대입합니까? 3,-6을 알려줬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3, Y 대신에 -6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6은 4A -2 결국 4A가 -4니까 A가 -1이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식은 얘겠죠. 여기 A값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A 대신에 -1을 넣는다.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Y절편을 알려줬어요. Y절편을 알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X절편을 알면 이렇게 인수분해한 식에서 우리가 X절편을 구했잖아요. 그죠? X절편이 1하고 2래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죠. 해를 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Y는 A하고 X-1, X-2 요거 알고
또 다른 점을 알려줬죠. A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또 줍니다. 3,4를 지나요. X에다 3을 대입하시고 Y에다 4를 대입하면 됩니다. 4는 A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식 쓸 수 있겠다. 그죠? 여기만 뭘로 바꾸시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A 값을 구했으니까 2.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식은 요겁니다. 요게 식의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표준형으로도 x절편으로도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로 두고 세 점을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지납니까? 0,1 지나죠? 그럼 x가 0, y가 1이니까 c가 1이죠. 그럼 c가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c 일단 1 쓰시고 그 다음에 1,1이에요. 1,2를 지난대요. 그럼 x가 1이고 y가 2예요.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1이다. 이런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래서 또 한 개의 식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요게 나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얘를 해결을 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사라지면서 2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b는 2 나오겠군요. 그럼 식 쓸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312번 봅시다. 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그죠? 1사분면에 꼭지점이 있다는 건 1사분면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에 꼭지점이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M도 양수, N도 양수. 그죠? M, N이 모두 양수겠구나. 그리고 꼭지점을 언급했으니까 이런 꼴로 문제를 접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의 꼴로 얘를 만들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3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얘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a를 2로 나눈 것의 절반의 제곱 그죠? 그럼 얼마야? a제곱 여기 a제곱 여기 붙고 썼다 뺐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2a 플러스 3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이죠? y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절편이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럼 모두가 양수래요. 그러면 a가 양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도 양수.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이렇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이렇고 그러면 얘는 사이값이죠. 사이값. 그죠? 그러니까 a를 가운데 두고 작은 수부터 큰 수 사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a가 0보다 크면서 이런 범위를 가지니까 공통인 범위를 구해봅시다. a가 양수, a가 0보다 크대요. 얘가 0보다 a가 크대요. 그런데 마이너스 1 하고 3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해에는 a 값의 범위는 a는 이렇게 됩니다. a가 겹치는 부분 0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이 결정됩니다. 자, 314번 봅시다. 이치함수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그죠? 관계없이를 만나면 어떻게 푼다? 우리가 관계없이를 수도 없이 연습을 했죠. a가 있는 항하고 a가 없는 항 합쳐서는 0 꼴로 변형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을 할게요. 자, a가 있는 항 여기다가 a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x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a가 있는 항하고 a가 없는 항은 뭐 있어요? 여기는 y도예요. 얘는 y 이쪽에 y가 있었던 거 y 가지고 와야 돼요.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y가 일로 와서 y 이렇게 됩니다. 그죠?
y도 가지고 와야죠. 그냥 는 y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는 0 쓸 거니까요. y 역시 a가 안 들어있는 항인 거는 맞으니까요. 이렇게 변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값에 관계없으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a에 뭘 곱하든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1이고 x가 1이면 y도 1이네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그죠? x가 1, y가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 어디를 지나니? 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x는 1, y는 1 여기를 지나. 이 점을 지납니다. 그죠? 얘가 p예요. 그죠? 근데 이 p가 또 꼭지점이래요. 얘를 지나는데 이 p가 또 꼭지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죠. y는 a x 마이너스 꼭지점의 제곱 플러스 y 꼭지점. 그죠? 이렇게 하고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그래프 여기 이차함수 이 그래프가 여기가 1 그죠? 1x 제곱이니까 당연히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냥 1이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얘 전개해가지고 A값 찾으라는 얘기니까 얘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값이 얼마입니까? A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랑 얘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A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얘는 지금 뭘 알려줬습니까?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6하고 2 x절편이 마이너스 6하고 2네. 그럼 x절편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4분의 1이니까 식 이렇게 처음부터 쓸 수 있어요. y는 4분의 1하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처음부터 식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얘 전개하면 되잖아요.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a가 얼마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랑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3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여기에서 만난다. 이거 뭘 알려준 겁니까? x절편이 1하고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알려준 거니까 식 요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이 얘 위에 있대. 그러면 일단 전개할게요. 이 식을 전개해서 요렇게 만들고요. 꼭지점 찾아보자고요. 꼭지점을 여기서 알 수가 없고요. 또 다른 힌트를 준 거는 y는 x-1 위에 꼭지점이 있다밖에 몰라요. 그래서 a를 포함한 꼭지점식을 써보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쓸게요. 얘 완전제곱식, 그죠? 그죠? 얘를 완전제곱식 여기다 따로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반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 얘를 계산합시다. 그죠? 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나중에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계산합시다. 자, 얘만 가지고 할게요. 얘는 얘랑 곱해서 밖으로 먼저 빼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계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만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하면 2의 반의 제곱이 1 썼다 뺐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로 묶어서 완전제곱식 하려면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은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로 완전제곱식은 쓸 수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은 이 a랑 곱해서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래요.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대요? y는 x-1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입한다? x 대신에 x값 대입하고 y 대신에 y값을 대입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이다. a는 얼마입니까? a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a 대신에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요.
아니 요식에다 대입하지 말고요. 그 밑에 계산해 놓은 거에다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전개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C값 모두 구했어요. 자, 318번 문제에서는요. 중요한 거 그냥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완전제곱식꼴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내고 그 꼭지점의 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면서 변형할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a는 밖에다가 빼두고 변형시키지 않으면 분명 실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꼭지점 좌표를 결정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119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풀고 숙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